최근에 이런 식으로 유력 여권의 유력 인사들이요, 이 이른바 부동산 정책 훈수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관련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부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줍니다. 그린벨트를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그린벨트 논쟁을 먼저 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닙니다. 서울의 경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이 그린벨트, 더군다나 강남의 핵심 요지에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아파트를 공급하면 이게 가격차가 너무 커서 분양가하고 가격이 너무 커서 이게 아마 사상 최대 로또가 될 것이고요. 네, 정세균 총리는 당정이 아직 합의된 게 없다고 얘기했었고요. 이재명 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어요. 이게 뭐 사실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부동산이 막 폭등하고 또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정권이 지금 22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을 냈잖아요. 근데 이제 김현미 해당되는 국토부 장관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온갖 정치인들이 특히 법무부 장관, 경기도지사가 지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지금 훈수두는 이런 모양이 됐는데 국민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이 시의적절하게 어쨌든 오늘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언급하신 것은 저는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책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실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 내용들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뭐 법무부 장관 또 경기도지사 또 총리 또 이제 대권 주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숟가락을 얹으면서 산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부가 좀 진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바로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돼야 될 것이고요. 22차례에 대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이 부분을 인정하고 지금 공급 정책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공급 정책을 어떻게 확대하고 또 조세 정책과 맞물려서 부동산 안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께서 그린벨트 문제를 정리한 건 잘하신 거고 더 잘하신 것은 그 발언이 있기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께서 나서서 정리할 시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수렴된 건지 아니면 본래 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김종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랬는지 모르지만 절차를 보면 야당 대표의 말을 받아서 정리한 게 돼서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으로 정리된 거고 그것은 박원순 시장이 그린벨트만은 후세를 위하여 남겨놔야 된다. 그 정신을 사실 지켜주는 그런 것으로 보고 다른 것보단 이재명 지사 발언 중에 저는 그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공임대주택을 다 짓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히 주는 게 필요해요, 지금. 근데 그냥 공급에 대한 시그널만 주는 건 부족하고 새로 짓는 집들을 어디에 누구를 위하여 어떤 규모로 짓겠다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생각은 확고하죠. 20만 호 공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공급을 하되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짓겠다를 분명히 하는 것이 공급에 대한 정확한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게 왜 문재인 정부 이제 3년, 4년 차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공급이라는 것은 지금 준비한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4, 5년 정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일을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초기에 이런 어떤 조세 정책과 같이 수반된 공급 정책을 같이 해서 시장에 대한 수요 공급을 맞췄어야 되는데 22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그것이 잘 먹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서민들의 고통은 더 가중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서야 공급 얘기를 꺼내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문제나
아니면 도심 용적률 문제나 아까 말한 공공임대주택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 왜 그걸 진작에 준비하지 않았느냐,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가 남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분명히 또 언급도 있어야 돼요.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그리고 원인을 찾아야 그걸 시정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맞고 그런데 공급 메시지를 안 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도시 세 곳이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숙 1, 2도시랑 고양 바로 밑에 추진 중인데 그 공급 대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말씀하실 정도로 집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급 대책이 과연 적절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22차례의 대책이 있었다. 그런데 집값을 못 잡았다. 이건 이제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사과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원하시는 건 책임 있는 당국자가 사과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예. 저도 뭐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22차례 중에 야당도 어떤 부분 때문에 폭등했다고 본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잡은 건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유지하고 강화한 부분이 굉장히 그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요. 이런 저희가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보는 거죠. 저희가 지금